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통합과학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교과서 257쪽을 꺼내주세요. 257쪽입니다. 257쪽에 있는 엘니뇨와 사막화 되어 있는 파트 이거 볼 거고요. 257쪽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래프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요거. 네,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반드시 해소해 주는 애가 있는데 누구였냐면 대기랑 해수의 순환이었다. 요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 본문에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내용 뭐냐면 요 밑에 그림.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통째로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기는 요거 다 외우셔. 이거 단수 단기는 아닌데 선생님이랑 같이 좀 이따 볼게요. 네, 요거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류는 다는 안 다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 여기 태평양 위주로 여기만 좀 다룰 건데 이 내용이 좀 머릿속에 통합적으로 같이 다 들어가 있어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수도 있고 다음 단원 공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본문에 올라가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살짝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줄이 안 그어져 있으신 거는 지금 같이 그으시면 되세요. 자, 대기랑 해수의 순환 요 파트부터 가겠습니다. 지구에는 어쩔 수 없이 고위도와 저위도 간 에너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해주는 애가 대기하고요. 그 다음 해수의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기가 더 먼저예요. 대기가 이제 바람이잖아요. 바람 방향이 결정이 돼야지만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닷물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표면에 있는 표층 해류에 대해서만 살짝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되게 복잡한 내용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바람의 영향을 받는 표층까지만 공부할 거기 때문에 대기 순환을 잘 공부하시면 해수의 순환까지도 좀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자, 대기 순환에서는요, 여기 한번 줄 거 볼까요? 자, 저위도 지역에서는요, 무역풍이 분대요. 바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무역풍 방향은 어디냐면 북동쪽인데 동풍 계열이라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편서풍이 분대요, 편서풍. 우리나라 편서풍 지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서풍 계열입니다, 이거는. 서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에서는 또 다시 극동풍. 이것도 이름에서 다 보이겠지만 동풍이라고 적혀있네.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계열 바람입니다. 왜 이런 방향이 생겼는지를 좀 이따 볼 거니까 일단 표시만 해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수의 순환도 같이 생기게 돼요. 자, 대기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요거 역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 줄 거다.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요, 지구 규모의 에너지 순환입니다. 우리나라 뭐 근처에만 조금 바람 불고 이런 거 아니고 지구 전체 규모의 에너지 순환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왜 이런 기후가 생겼나, 요즘에 북태평양 쪽의 기후는 어떤가, 이런 거 보려면 대기랑 해수의 순환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날씨가 이제 기사에 날씨 뭐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게 기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배우게 될 요게 사전 지식으로 들어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세요. 이게 고1 때는 우리 다 같이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상식 부담스럽나요? 네, 알고 계시면 좀 편하시긴 하세요. 앞으로 이제 기사를 읽거나 뉴스를 볼 때 좀 이해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기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 원래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냥 반쪽만 그린 거예요. 자, 지구를 그려놓고요. 가운데 여기 영도 적도지방입니다. 자, 대기도 그렇고 해수도 그렇고 요 적도지방을 기준으로 해서요. 반사 데칼코만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적도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딱 대칭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 위주로 보긴 할 겁니다. 하지만 남반구도 원리는 똑같고요. 딱 반사된 거 이제 대칭이라고 보시면 뭐 공부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기 이동 순환을 먼저 볼 거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결론. 자, 일단 북반구 일단 먼저 볼게요. 바람 방향이 저위도 지방에서는 북동 무역풍 이렇게 보라색 화살표 그려져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방향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무역에 많이 이용했어요. 배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이름을 북동풍인데 무역에 이용했던 무역풍이다 이렇게 붙여준 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방은요. 바람 방향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부는 남서풍, 편서풍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극지방에서 부는 북동 방향의 바람은 극동풍이다라고 얘기하자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 바람 방향, 이름 바람 방향 외우셔야 되고 이름 바람 방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결론은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 원리를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 책에 표시하면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책에 막 그 그림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림을 다 막 낙서하듯이 그리시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되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당연하겠지만 적도지방이 기온이 높죠. 네,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데워져가지고 지열로 해서 데워져가지고 위로 상승하는 기류가 발생을 해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상승 기류가 발생을 이렇게 하고요. 극지방은 반대로 추우니까 공기가 무거워져서 하강하는 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 상승을 해? 상승해서 퍼져나가겠지? 그렇죠. 하강하겠죠? 하강한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퍼져나가야 되지. 이렇게 쭉 불고 여기서 쭉 가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바람이 불면 되겠네. 그죠?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불고 남쪽이란다. 미안. 지표로 하강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고리 순환을 하면 끝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지표면에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기 없잖아요. 사람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요 바람이 지구 이렇게 쭉 불겠구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래. 이론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떨 때?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우리 지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얌전하게 이렇게 한 방에 불어가고 한 방에 불어가고 이렇게 안 된대요. 이게 틀렸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래. 그거 다 지울게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럼 실제로 대체 어떻게 부는데? 라고 했더니 극지방적으로 사강이 생기는 건 맞아. 그치? 적도에서 더우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싶지만 이렇게 쭉 한 방에 갈 수가 없다. 왜? 자전을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가다가 바람이 다 휘어버리는 거예요. 휘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 중간에 고리가. 이 바람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는 부분이 약 2군데서 나타난댔어요. 그러면 이제 3가지 구역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3가지 구역이 바람이 따로 생기는데 그거를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또 지울게요. 자, 선생님 자꾸 지울 거라서 여러분한테 안 그려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색깔로 볼까요? 자, 적도지방에는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극지방에는 하강 기류가 생겨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바람이 쭉 올라가면 좋은데 북쪽으로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휘어서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표를 다시 하강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고 하강하고 남쪽 내려오면 되니까. 이렇게 한 고리를 만들면 돼요. 그럼 순환이 끝났죠. 이렇게 저희도 지방에서는 바람이 형성이 된대요. 극지방도 마찬가지. 여기서 바람이 하강했으니까 공기가 하강했으니까 이게 지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쭉 끝까지 내려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중간에 끊어져 버려서 다시 올라가 버린다. 슝. 그럼 다시 이 방향으로 연결만 되면 얘네들도 문제가 없어요. 극지방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됐나요? 그러면은 남은 건 중위도 지방인데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는 그 톱니바퀴처럼 옆에 애들이 영향을 받아요. 같이 상승하고요. 같이 하강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람 이렇게 불게 됩니다. 여기 점선으로 해놓은 거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북풍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북풍이란다. 미안.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지표는 북풍이 불 텐데 라는 얘기했을 때 그 이론상인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빨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순환을 한대요. 자, 그러면 바람 방향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3군데로 끊어서 바람 방향 보면 되겠네요. 저위도 지방은요. 여기. 자, 이거 밑에 것만 보면 되거든요. 밑에 것만 보면 됩니다. 지표 것만 보면 돼요. 이 공중에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지표면 거니까. 자, 그러면 저위도 지방에는 북쪽이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중위도 지방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다시 북쪽이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이 남쪽으로 불겠구나 바람이 라고 또 이론적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론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댔죠? 아까 자전 때문에 바람이 휘어진다 했잖아.
아, 그럼 남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부는 거는 절대 아니다. 남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반듯하게 불지 않는다, 절대. 왜? 지구 자전하고 있으니까. 자, 바람이 불 때 지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에 휘어버려요. 시계 방향으로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분대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부는 남서풍이 발달을 하고요. 북극지방에 있는 극동북도 마찬가지 휘어서 이렇게 불고요. 그래서 보라색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람 방향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라색 방향, 그 화살표 방향 외워주시면 돼요. 이름이랑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외울 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좀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도 이제 뭐 그려봐야 되는, 뭐 이제 문제를 만났거나 제시문 같은 걸 만나서 바람 방향을 찾아야 된다 하시면 지구에 이렇게 일단 부등호 방향 하나 그려주세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등호처럼 이렇게 물고기 입을 하나 그려주시면 바람 방향 외우기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요. 적도지방은 아까 상승기류 생긴다고 했잖아요. 상승기류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변에서 공기가 몰려와야 되죠. 이렇게. 네, 여기서 화살표가 만나야 됩니다. 몰려와야 돼요. 극지방은 어떻죠? 극지방은 아까 하강기류 생긴다 했고, 하강기류 생겼으면 주변으로 공기를 나눠줘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바람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 만나고 여기서 화살표 만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X 하나, 여기 X에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찾기 편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북극 쪽에 있는 고위도 지방에는 북동풍이고요. 중위도 지방에 남서풍이고요. 그다음에 저위도 지방에는 북동풍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람 방향을 머릿속에 좀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해류로 갈 건데 바람 방향하고 이름하고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고 북쪽, 남쪽인지 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동쪽, 서쪽인지가 사람들은 더 궁금합니다. 네, 옆 나라에서도 그 나라는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사실 앞으로는 더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봐봐. 동풍, 북쪽, 남쪽은 따지지도 않아. 이름에서는, 그지? 서풍, 서쪽에서 오네 바람이, 중국 쪽에서 바람이 오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북동쪽이지만 동쪽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에 잘 외워주세요. 중위도 지방만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해류로 가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해류로 가요. 해류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거든요. 적도 지방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도 지방. 북동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남동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바닷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겠지. 그게 북적도 해류예요. 남적도 해류 마찬가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겠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해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해류예요. 이름 뭐라고요? 네, 북적도 해류. 여기 줄게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방향 어떻다고? 방향 되게 중요해요. 방향. 동쪽에서 서쪽으로요.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여기 무역풍 때문이에요.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잖아요. 그래서 적도는 바람의 방향 때문에, 무역풍 바람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이동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반대 화살표는 뭐예요? 반대 방향 화살표 있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막 암기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요런 애예요. 적도 반류라고 얘기해서요. 적도 지방에 흐르는 해류인데 반대로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봐. 적도 지방에서 계속 바람이 불고 해서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럼 서쪽에 바닷물 너무 많이 쌓일 텐데 여긴 바닷물 계속 모자라고. 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가면은 경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되돌아가는 일부 튕겨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일부 많지는 않고 그걸 적도 반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요거까지는 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서쪽으로 바닷물이 계속 가는데 계속 가면 참 좋으련만 여기 대륙들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그럼 대륙을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 물이. 어떻게 돼야겠어? 그렇지.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튕겨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적도 반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왔던 바닷물이 튕겨서 위로 올라간다. 이 대륙을 따라서. 뭐 일부는 가겠지만 자, 그 해류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쿠로슈 해류. 아, 어디서 온 거야? 남쪽에서 올라온 거야. 그럼 이 해류는 따뜻할까? 차가울까? 따뜻하겠지. 여기도 표시해줄까요? 아, 따뜻한 난류였구나. 그죠? 적도 해류가 서쪽으로 와서 대륙이 부딪혀서 쿠로슈 해류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중위도 지방에는 또 어떤 바람이 불어요? 편서풍 분 다음에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시키겠죠. 그러다 보니 방향 보세요. 여기 북태평양 해류 방향. 어디로 와? 어디로? 동쪽으로. 그렇지. 동쪽으로. 그럼 우리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여기서 북쪽에 지금 태평양 쪽에 해류를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시계 방향으로.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하네. 돌고 돌고.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를 어디 지방 에너지?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얘가 북쪽으로 끌어준 다음에 얘는 올라가서 여기 주변 에너지 다 나눠주고요. 자기는 식었겠지, 차갑게. 그럼 다시 이렇게 대륙을 따라서 내려와요. 그러면 무역풍 때문에 다시 서쪽으로 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네. 내려오면 다 데워졌잖아. 다 데워지고 난 애가 적도를 따라서 이동하고 시계 방향 돌고 도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남반구는 이거랑 완전 대칭입니다. 남반구는 남쪽도로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반시계로 도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수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거. 에너지를 운반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바람, 방향 머릿속에 세 개의 이름 각각 외우시고 방향 화살표, 보라색 화살표 있죠?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해류 생기는데 적도 해류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그 다음 장을 볼 수 있어요. 됐나요? 257쪽은 여기까지 할게요. 258쪽으로 이제 가서 엘니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257쪽은 여기까지예요. 자, 끝내겠습니다.